유석엽 의원입니다. 먼저 가벼운 질문을 우리 해수부 장관님 나오셨습니까? 네. 장관님, 그물코 25mm 그물로 멸치를 잡을 수 있습니까? 좀 더 적어야 될 것 같은데요. 못 잡겠죠? 25mm 그물코로 멸치는. 그런데 연안 계량 안강망업은 지금 25mm 이상으로만 그물을 쓰도록 되어 있죠? 네. 확실합니까? 제가 그걸 좀 한번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예. 제가 쭉 알아봤었는데요. 근해 안강망업을 허가를 내줄 때 멸치를 잡는다라는 것이 허가서에 명시가 되어 있어요. 멸치를 잡아라, 이렇게. 네. 그러면서 그물코는 25mm 이상만 써라, 이렇게 되니까 실제로는 못 잡는 거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멸치가 근데 크기가 조금 다르기 때문에 아무리 큰 멸치, 아무리 작은 멸치도 25mm 이상 그물코는 못 잡습니다. 그것은 제가 가서 해봤어요. 네. 그렇다면은 지금 근해 안강망 어부 경우에는 몇 미리 이상 그물을 쓰는지 아시죠? 근해 안강망 몇 미리 이상 씁니까? 제가 그것까지 확인을 못 해봤는데요. 지금 미리 질문서를 주셨으면 제가 준비를 했을 것 같은데. 자, 그럼 근해 안강망 어부 경우에는 그물코를 25mm 이상으로 쓰도록, 아니 35 그렇게 하면서, 그러나 멸치 등 13개 품종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해서 그물코 제한이 없습니다. 세목망을 쓸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연안 계량 안강망업도 멸치잡이를 하는 분들한테는 좀 허용을 해주세요. 세목망 사용을. 지금 현재 저희가 시행령 개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네. 그 사항을 반드시 포함해서 예. 반드시 해주시고, 현장에서 어민들 의견을 좀 적극적으로 좀 현장 수렴을 하도록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해양경찰청장 나오셨습니까? 네, 차장 나와 있습니다. 그거 단속을 좀 현실적으로 해주셔야 할 것 같은데요. 세목망 쓰다가 걸리면 전부 범법자 되고 벌금 내고 고통이 심하던데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충남 쪽을 중심으로 해서 업종별로 분쟁이 많습니다. 저희들이 조금 탄력적으로 하려 해도 타 업종에서 직접 단속을 나가거나 저희들 쪽에 계속 민원이 있어서 그래서 해경에서도 좀 이 현실을 고려한 어떤 단속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다음 우리 기재부 장관님께 주겠습니다. 예. 지금 창조경제주무부처는 어디이죠? 미래창조부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기재부 장관께서는 창조경제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하십니까? 전반적으로 창조경제라는 것이 패러다임을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예. 경제정책 전반에 걸쳐서 저희 영향이 있다고 보고 저희 경제장관 회의를 통해서 예. 창조경제에 지향하는 바를 정책에 반영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우리 장관께서 말씀하신 대로 패러다임 전환이 창조경제의 주요 요소죠. 바탕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본다면은 기존 재벌 경제체제를 근본적으로 뜯어 고치는 것, 그것이 패러다임 전환 중에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경제민주화가 창조경제의 바탕이 된다는데 동의를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전 경제민주화와 지금 박근혜 정부의 경제정책은 서로 크게 불일치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경제정책은 경제민주화다, 그런 말씀이죠. 경제민주화의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난 7월 우리 박근혜 대통령께서 주요 언론사를 청와대에 초청해가지고 오찬 자리에서 경제민주화 주요 법안들이 국회에서 통과돼서 거의 끝에 오지 않았나 생각한다라고 하면서 경제민주화 종료를 사실상 선언을 했는데, 이게 경제민주화 종료 선언한 거죠? 종료라고 보지 않습니다. 저희는. 그럼 앞으로 해야 될 과제들이 뭐뭐 남아 있습니까? 경제민주화를 위해서? 아직도 경제민주화와 관련된 예를 들어서 신규 순환 출자 금지의 문제라든지 또는 금융보험사의 의결권 제한 문제라든지 여러 개의 법안이 국회에서 논의될 과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의 7월달 오찬에서의 언급을 경제 종료화 선언으로 가이드라인으로 받아들이지 마시고 지속적으로 경제민주화
특히 공약한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 시행을 해주실 거죠? 경제민주화는 기본적으로 공정한 시장 질서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노력은 지속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국회 오셔가지고 심의하는 과정에서 너무 반대 의견 많이 내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공약 이행도 하시고 또 창조경제의 바탕을 확실하게 만들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주시죠. 시장경제의 바탕을 둔 정부 나름대로의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총리께서는 MB정부 실책 중에 대표적인 실책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MB정부가 글로벌 경제 극복을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했지만 역시 그 문제가 되고 있는 그 양극화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더 배려할 필요가 있지 않았나 그렇습니다. 그 양극화 문제도 심각한 문제였고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지방 분권, 지역 균형 발전의 심각한 후퇴가 저는 MB정부의 실정 중에 하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동의합니까? 조금 분석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총리께서 말이죠. 금년 4월 달에 투자를 가로막는 불합리한 규제가 기업의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면서 수도권 규제를 줄이겠다라는 뜻을 밝힌 것으로 하는데 뭐 그런 뜻이었죠? 그렇지 않습니다. 수도권 규제는 기본적으로 수도권 정비계획의 틀의 범위 내에서 기존에 있는 좋습니다. 그런데 정부와 재계가 공동으로 태스크포스를 구성해서 수도권 규제 완화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라는 그 이야기를 들었는데 사실입니까? 정부와 재계가 지금 하는 것은 그러한 틀의 범위 내에서 현존하는 규제, 다시 말해서 그런데 이제 제가 알기로는 말이죠. 이제 비수도권에서 반발이 일고 나니까 지금 그 시행령 개정을 보류했다라고 들었는데 그 시행령 개정 안 할 거죠? 어떤 시행령을 말씀하실지 모르는데 수도권 정비 계획은 계속해서 지속될 것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정비 계획은 계속적으로 돼야 되지만은 수도권 규제 완화가 계속 진행되는 건 아니죠.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수도권 정비 계획 범위 내에서 각 기업이 그 부닥치고 있는 규제를 완화하는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도요 2008년도 제 기억에도 생생한데 그 한나라당 의원을 할 때입니다. 이명박 정부의 수도권 규제 완화와 관련해서 지방경제를 살리기 위한 현실적인 대안 없이 수도권 규제 완화부터 전면적으로 하는 것은 선우가 바뀐 것이다라고 이렇게 의원 시절에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명심하시면서 수도권 규제 완화 문제 쉽게 접근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국민적인 합의를 토대로 해서 문제를 풀어가야 된다는데 이의가 없습니다. 예, 앞에서 많은 질문들이 나왔는데 그 취득세 이번에 인하를 하면서 지방 소비세를 2014년 내년까지 8% 인상을 하고 그 다음에 2015년까지 11% 올리는 계획이시죠? 네, 6%포인트 올라갑니다. 그러면 이제 완벽하게 취득세 인하는 보전이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앞에서도 나왔습니다마는 MB정부 때 감세정책으로 뭐 굳이 부자감세라는 표현 안 하겠습니다. 감세정책으로 5년간 지방교부세가 82조 정도 줄어들었다. 또 교육교부금 14조가 줄어들었다. 이렇게 추정이 되는데 동의합니까? 좀 그럼 분석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뭐 수치는 뭐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어도 분명히 줄어든 건 사실이죠. 감세에 대한 내국세의 감세에 따른 자동적인 그러한 축소는 이루어졌다고 봅니다. 뭐 그건 틀림없습니다. 그건 나보에서 검토한 자료이기 때문에 교부세가 82조 줄었다 5년간. 그 다음에 교부금이 14조 줄었다 교육교부금이 맞습니다. 그때 MB정부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은 그것을 보전해주기 위해서 지방 소비세를 2013년까지 10%로 상향 조정하겠다라고 약속을 해놓고 떼먹어버렸어요 그걸. 그리고 이제 와서 박근혜 정부에 들어와가지고 다시 취득세 감면을 보전해주겠다고 하면서 이 11% 안을 꺼낸 겁니다. 이렇게 그 지방을 자꾸 우롱하면 되겠습니까?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 지금 감세 정책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경기 활성화해서 세입을 증대. 그 말씀을 아까 들었는데 그걸 통해서 우선 보존하는 게 하나 있고요. 두 번째. 총리 잠깐요. 아까 그 말씀은 들었어요. 지속적인 일자리를 만들어서 뭐 경제를 활성화시켜서 세수입을 늘리겠다고 들었는데 앞에서 역대 정부들이 계속 지방 소비세를 미끼로 해가지고 올려준다라고 하면서
교부세 감소된 부분 어루만져주고 또 이번에 취득세 인하한 거 또 이 카드를 꺼내가지고 오고 오는데 이거 이렇게 지방이 이렇게 우롱해서 쓰겠습니까? 지금 말씀드리지만 그 앞으로 그러한 그 지난번에 현재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지방정부에 지금 보존되는 전 5조 중에 1조 5천억에 대한 부분은 어떤 면에서는 지방정부의 어려움에 따라서 추가적인 지원이라고 보고 1조 5천억 원은 만약에 우리가 부가가치세를 활용한다면 4%포인트가 추가적으로 더 올라간다고 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종태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예.